2월 20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노르트도이처 룬드펑크 보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중국의 바이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노르트도이처 룬드펑크가 전했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롤란드 위젠당거는 지금까지 숙주동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분석한 데이터는 질과 양 모두 우한 실험실에서 사고가 나서 팬데믹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신화사입니다.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제군사협력 업무조례를 제정하는 데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국제군사협력 사업조례는 총 8장 48조로서 인민해방군이 국제군사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 근거라고 합니다. 중국일보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인민대표들의 의견 경청, 당 중앙과 국무원의 조치의 실천, 건의 처리의 품질 향상, 명확한 책임, 총괄 조정과 감독에 철저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 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하여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등의 영역에 주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장려해서 창업, 인큐베이팅, 가속, 산업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각종 지원책과 자금 지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FI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2021년 제57차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을 해서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에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과 함께 새로운 범대서양 어젠다를 주제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사전에 밝힌 일부 바이든의 연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와 전제 사이의 투쟁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온몸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으며 나는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돌아왔다. 나토는 돌아왔다. 우리는 뒤가 아니라 함께 앞을 보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은 2월 19일 미국이 정식으로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잠정 유지할 것이며 향후 방안은 검토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자넷 옐런 상무부 장관이 CNBC와의 대담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주변의 군사활동을 증가해온 가운데 타이완이 새로운 국방장관과 정보국장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남서부 동사제도의 타이완 영토인 섬 쪽으로 군용기를 보내 침범을 했습니다. J-16 4대, JH-7 4대, 그리고 전자전기 1대로 구성이 되었고 타이완은 이에 대응하여 긴급 발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스마트폰 부품 주문이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공급 업체들에게 말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여러 공급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2020년에 1억 8,900만 대보다 많이 감소한 7천만에서 8천만 개의 스마트 부품을 금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회사인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0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었습니다. 프랑스가 미일과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남중국해에 전함 2척을 파견했습니다. 차이신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춘절 연휴를 전후해 이례적으로 유동성 이탈이 통화정책 긴축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체제에서 현금의 규모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자금시장 금리에 더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동북지역의 지방정부가 출생아 수 제한 완전 폐지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지역의 가족종합계획 정책 시행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일부 대표들의 제안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답변을 했는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동북지방에서 출산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기업에 히토류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중국은 히토류 제한을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지만 다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서
히든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내용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한 록히드 마틴사를 포함해서 일부 아시아 국가 기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내서 중국이 2012년 설립한 산샤시가 면적 기준으로 세계 최대인 80만 평방킬로미터, 뉴욕시의 1700배 크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베트남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와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의 면적은 바다입니다. 시청은 파라셀 군도 중의 하나인 우디섬에 있으며 현재 항구 인프라, 해수 담수화 및 하수 처리 시설, 신규 공공주택, 각종 사법 시스템, 5G 네트워크, 학교, 그리고 본토에서 오가는 전기 전세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을 점차 사실상 중국 영토로 탈바꿈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